49강입니다. 49강부터는 부동산학 기본 강좌의 7번째 해당되는 평가라는 파트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물건의 값어치를 찾아내서 그것을 가액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가액이라는 것은 가격을 말하는 거고, 이 가치를 찾아내는 전문가를 평가사라고 하죠. 자, 그런데 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해당되는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시험 문제는 감정평가 규칙을 중심으로 관련된 법조문의 내용이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 3가지의 방법으로 가치를 찾아내는데 그걸 우리는 3방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비교 방식, 제가 원수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3가지 방식에 관련된 계산 문제가 2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평가에서 딱딱 정해진 암기를 하면은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하고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지문으로 보고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감정평가라 함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했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평가가 뭐냐? 여기 경제적 가치를 판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도 평가의 정의에 해당되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은 그대로 용어 그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장 가치를 판정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시장 가치가 아니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거 전문가가 누가 하느냐? 평가사가 한다. 그때에 이제 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하고 그 규칙에 해당되는 기준을 2번이 이제 말하자면 그 5조에 해당되는 시장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건 6조인데 현황 말하자면 현재 상황대로 하라. 현황 기준. 그리고 4번에 해당되는 것이 개별,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된다. 그래서 2번은 5조, 3번은 6조, 그 다음에 4번은 7조에 해당되는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그대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하고 받아들이면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시장가치를 하자. 2번에. 그러면 시장가치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 시장가치 정의를 평가사에서 이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5가지의 조건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 통상적,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 그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그리고 자발적인 거래, 그리고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해갖고 이 5가지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가치 그러면 통, 충, 정, 자, 성 이 5가지 글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묻지는 않아요. 그냥 굳이 그 뜻을 생각해 본다면 통상적이다, 일반적인 시장이다.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은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된다. 그걸 충분한 기간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고 그 물건에 관한 정보를 다 안다, 정통한다. 예. 그리고 거래가 자발적이어야 된다. 어떤 강제로 들어간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경매 같은 걸 통해서 만들어진 가격은 강제로 거래된 거 아닙니까? 그 가격은 시장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5글자 통,
충, 정, 자, 성.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5글자가 들어가는 것을 시장가치라고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 평가는 3번은 현황이거든요. 현황이라는 건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근데 언제 현재 상황이냐? 기준 시점. 평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격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라는 건 날짜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필요하죠. 이걸 우리는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날짜로 하느냐?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용어인데, 기준 시점 이런 말이 나오면은 가격 조사가 완료되는 날. 자,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구하려는 물건을 대상 물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용 상황. 그 이용 상황이라는 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고 공법은 받는 상태. 공법은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사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물건의 가격을 정할 때는 그 개인이 다른 사람한테 저당 같은 거 잡혔다. 이런 것들은 영향이 없는데, 그 물건이 국계법 아니면은 이제 지적법 이런 지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인해서 용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공법적인 것들은 인정을 하고 그 현재 상황에 맞게 가격을 정한다. 이런 뜻인데, 그냥 법조문으로 그대로 3번이 나오면은 맞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평가는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별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말은 원칙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물건 하나당 가격 하나를 구하라. 이게 원칙으로 하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는 이게 4번에 7조의 법조문이 쭉 있는데 여기에 좀 한 페이지에 넣기가 어려워서 좀 2가지 구분평가, 부분평가는 빠졌는데, 말하자면 한 개를 한 개로, 여기서 앞에 한 개는 뭘 말하냐면 물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물건 하나당 가격 하나를 하라. 이게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 어떤 단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불가분의 관계, 이런 조건이 들어갈 때는 2개를 한 개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일괄평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로 나올 때는 2가지 말이 나옵니다. 일체로 거래, 또 하나는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일괄인데, 우리가 이해할 때 대표적인 게 복합부동산이야. 복합부동산은 우리 총론할 때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거죠. 토지 건물은요, 정확하게는 토지와 토지상의 정착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토지상의 정착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죠. 그러면 땅하고 땅 위에 있는 우리 이제 주택을 팔 때 주택에 대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팔 때 원래 물건이 2개잖아요. 이게 2개라는 것은 등기가 따로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할 때 보면은 같이 묶어서 거래가 되잖아요. 이럴 때는 2개지만 하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게 일괄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은요, 원래 하나지만 법조문에 어떤 말이 꼭 들어가냐면은 가치를 달리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다를 때는 이걸 나눠서 한 개지만 2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산림을 예를 들어 보세요. 산림이라는 것은 산하고 나무를 합쳐서 산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과 나무는 물건이 하나입니다.
그 나무는 산 주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하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엄청나게 비싼 나무예요. 조경으로 들어갈 정도로 좋은 나무예요. 이렇게 나무의 값어치가 있을 때는 이걸 조경 나무를 별도로 가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은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 땅 가격 구해가지고 나중에 합쳐서 가격을 구하라. 이런 개념이 구분평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분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달리한다 이런 단서가 들어가고, 그럴 때 하나를 두 개로 할 수 있다. 우리 살림 같은 걸 예로 들어서 이해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분이요. 부분 그러면 법조문에 일부분 이런 단어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수용할 때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땅을, 예를 들면 제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LH를 통해서 땅을, 이제 도로 옆에 있는 땅을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수용할 때 수용한 땅 전체를 이제 그 한 필지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수용된 일부분만 보상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보상할 때는 부분평가하고 수용된 일부분, 그 부분, 수용된 부분만 평가한다 해서 부분평가. 그래서 한 개를 한 개로 한다, 개별. 두 개를 한 개로 한다, 일괄. 한 개를 두 개로 한다, 구분. 그리고 한 개를 2분의 1로 일부분, 수용된 그 일부분만 이제 가치를 정한다. 이런 개념이 부분평가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번 49강에서는요, 우리 평가라는 정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5조, 6조, 7조에 해당되는 5조의 시장가치, 그리고 6조의 현황, 그 가운데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7조의 한 개를 한 개로 개별, 두 개를 한 개로 일괄, 한 개를 두 개로 구분, 한 개를 2분의 1개로 부분, 이런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문제로 보죠. 1번 문제. 1. 틀린 거 됐어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그러나 이제 의뢰인이 요청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자, 이런 식의 법조문이에요. 이게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은 말의 뜻을 가지고 이게 뭐 그럴듯하다 안 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 방법은 시장가치라는 그 정의를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 제가 5개 용어로 딱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통, 충, 정, 자, 성. 이게 이 법조문이기 때문에 시장가치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 5가지 용어가 들어갔을 때만 맞는 거예요. 이 5가지 용어가 안 들어가면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이제 가격을 이제 그 지문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 충, 정, 자, 성, 이 5개를 자꾸 소리내갖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통이라는 건 통상적이다, 그 다음에 충분하다, 그 다음에 정통하다, 자발적이다,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 5가지 용어가 들어가는 게 시장가치다. 해가지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 기준이다. 맞다 이 말이죠. 이걸 6조고 현황이라고 하고, 이때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4번.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 그때는 일괄하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 이런 법조문이 들어가요. 그럴 때는 구분하여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해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번 조건부 평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그동안에 설명 안 했는데 글자 그대로 우리 민법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조건을 고려해서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평가하는 것. 이걸 무슨 평가라고 한다? 조건. 예. 그 다음에 소급. 항상 소급 그러면은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과거로, 예, 과거 어느 시점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소급평가라고 합니다. 자,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거예요. 예. 3번 일괄평가. 그러면 일괄,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 그러면 맞다 이 말이에요. 일괄. 예. 그 다음에 4번 법정. 법에서 정한 대로 이걸 법정이라고 합니다. 공공용지 수용할 때, 과세 이런 걸 때는 이제 법에서 정하고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가치를 달리하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일부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부분이라는 말로 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가라는 파트를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법조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그 법조문을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하는 거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리하시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